수출자가 내가 이 물건을 한국으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가 배송 대행 업체를 섭외하거나 혹은 내가 포워더 업체를 선임해서 그 물건을 한국까지 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플랜B 관세사무소 성기찬 관세사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물건을 처음 수입을 준비해 보시려는 분들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내가 취급하고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하지만 수입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들이 있습니다. 식품류라든지 전기제품이라든지 어린이 장난감류라든지 혹은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 이런 제품들은 수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수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다거나 관련 기관에 합격 통보를 받았는지 2가지 사항들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혹은 한 가지라도 만족해야만 수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우리나라로 배송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소량의 제품들이라면 우체국 택배를 많이 활용해서 물건을 수입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물건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면 페덱스나 DHL을 통한 특송을 통해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이즈라면 포워더를 선임하셔서 포워더에서 물건을 핸들링 해주시고 우리나라까지 물건을 보내주는 형태, 이 3가지 중에 어떤 형태를 사용하실지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자가 내가 이 물건은 자주 한국으로 많이 보내봤어, 내가 아는 포워더가 있으니 그쪽을 활용해서 물건을 보내줄게 라고 한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물건이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신경 써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고 물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수출자가 내가 이 물건을 한국으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가 배송 대행 업체를 섭외하거나 혹은 내가 포워더 업체를 선임해서 그 물건을 한국까지 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 관계를 잘 따지시고 물건을 어떻게 한국으로 배송 받으실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2번째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이제 한국에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수입 신고를 진행할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남습니다. 보통 개인이 자가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개인 통관 고유부를 사용해서 수입 신고를 진행하고 물건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업자 통관 고유부를 사용해서 수입 신고를 하고 물건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일반 수입 신고는 개인 통관 고유부를 사용해서 개인의 자격으로 수입 신고도 가능하고 사업자 통관 고유부를 사용해서 사업자 자격으로도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2개 중에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할 것이고 결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이 개인 통관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4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제 수입 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하시기 위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 3가지 서류가 가장 기본 서류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와 FTA 협정을 맺어 있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출자가 발급해주는 FTA 원산지 증명서도 가급적 수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까지 이 서류들을 관세사에게 넘겨주시고 수입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인보이스를 작성할 줄 모른다 혹은 인보이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해당 사이트의 주문 내역서 정도를 캡처해 주셔도 인보이스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인보이스라는 건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몇 개 누구에게 사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다 담겨 있는 주문서가 있다면 주문서를 활용해서 수입 신고도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5번째는 이제 돈입니다. 세금이죠. 우리가 수입 신고를 진행하면 그에 맞는 관세 그리고 부가세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운송을 받으셨기 때문에 국제 운송료, 포워더 또는 배송 대행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국제 운송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고에 반입시키고 난 다음에 수입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입 창고료가 발생됩니다. 그 수입 창고료도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입 신고를 대행하고 수입 통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관세사 수수료, 마지막으로
수입 통관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세관 관할 창고에서 물건을 빼서 물건 받을 배송지까지 물건을 받으셔야겠죠. 그때 발생되는 국내 운송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정리드리자면 관세, 부가세, 국제 운송료, 그 다음에 창고료, 관세사 수수료, 국내 운송료 이렇게 5가지 비용이 순서대로 각각 단계마다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게 있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수입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 플랜B 관세사무소는 처음 수입하시는 분들을 전문으로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 요청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